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기사만 보면 무슨 연예가 뉴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뻐요라는 연호에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는데 사진은 굳이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10년 전만 해도 돋보이고 싶어서 이력서 조작하고 다니던 인간이 갑자기 70억 자산가가 된 이유가 뭐냐? 법 위에 군림하는 김건희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국정원에선 재계 담당 IO를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라도 개혁했던 국정원 내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신설 경제안보국 산하에 옛 정보 담당관 IO라고 불리는 조직과 역할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협력단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재계에선 이게 민간 사찰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 측에선 기업 투자 유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언론사 길들이기 한다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들의 광고 규모도 파악하고 압박을 해온 바가 있기에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최근 감사원에선 노골적으로 MBC를 손보게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서류나 이메일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감사원에선 바로 현장 방문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위법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현장 조사에 강행할 태세를 당장 거둬야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들의 목적은 MBC 사장 선임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MBC를 손보겠다는 불순하고 뻔뻔한 의도를 보이는 거다. 저들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는 게 정말 기가 차단 말밖에 안 나오죠. 게다가 지금 안보도 계속해서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요. 전술 핵무기 배치에 이어서 자체 핵무장까지 언급하다니 이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무책임한 얘기다. 어떻게 그것도 국가 지도자가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냐. 이런 주장들은 70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을 발로 걷어차잔 주장이란 거고요. 특히 수출 입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극우의 주장까지 받드는 선봉장이 될 수 있냐. 위험천만한 자체 핵무장 언급에 일본 극우 두둔까지 지금 대통령이 국가 전략을 어린애 불장난하듯 갖고 놀고 있다는 걸 비판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했는데요. 전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너무나 힘들죠. 무역 적자, 수출, 일자리, 성장률, 코스피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전부 다 어둡고요. 앞서 보셨듯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고 이거야말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정부는 이중 플레이하고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실종된 정치의 복원을 협력해달라. 약자와 서민들을 보호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아리백 기반 강화 등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것도 아닙니다. 3대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죠.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고요. 가계부채 3대 대책,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고화 등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제 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일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죠. 당 내에는 경제안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서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완성해가고 기본주거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금융까지 보편적인 기본금융권 보장을 약속했고요. 이해로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 같은 기본 서비스도 단계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목소리도 냈죠. 특히 정치개혁도 시급하기에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등 자세한 생각을 전하기도 했고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올해 3월을 목표로 우선 민주당에서도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적극 공감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왜 중요한 시점이냐? 지금 이성윤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엔 몇 달째 변호인들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죠. 박은정 부장검사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 이성윤, 박은정,
이문정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법보다 권력이 이미 세다는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유신도 이런 유신이 없다. 얼마나 두려우면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냐. 참으로 공정하네.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네들 새 것이나 하고 있죠. 윤석열의 측근 청년으로 알려진 장해찬 씨는 이준석 퀴즈는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서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비꼬고나 있습니다. 도대체 장해찬 씨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겠다는 건지 이런 메시지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니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도 중요하고 특히 12구 참사 유가족들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떡하니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있는 게 현 정부 여당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됐던 신자유연대 김상진에 대한 긴급 탄원서가 떴습니다. 내일 저녁 자정에 마감 예정이라고 하니 참여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